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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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안 네, 들리실까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네, 들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네, 반가워요. 저희가 부동산 고민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실까요? 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 석수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예, 25평에 2년 정도 거주를 했어요. 예, 네, 근데 거기를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은 전세를 주고 네, 2년 후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네. 네네, 매도 타이밍 문의드리려고요. 예, 전화 잘하셨습니다. 지금 매도 시점 궁금하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자, 석수동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이었습니다.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같이 나누시고 고민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석수 경남 아너스빌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나요?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이주 계획이 세워지셔서 여기를 전세로 놓고 갈지 안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신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자고요. 우리 석수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에는 관악역에 바로 이제 초역세권으로 인접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뭐 역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편하죠. 네, 되게 가까워요. 네, 되게 가깝고 어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상당히 편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격적인 부분은 2년 전에 샀을 때랑 지금 좀 가격이 오르긴 했죠. 예, 올랐어요. 네, 근데 뭐 다른 뭐 남부 쪽이나 북부 쪽에 있는 뭐 광명 지역이나 이런 데에 비교하면 많이 오르진 않은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이 주변 지역을 한번 보면 지도를 좀 크게 놓고 볼게요. 여기가 석수동인데 석수동이라는 지역은 북쪽을 보면 이제 광명 역세권 도시 개발을 했고요. 북쪽에 이제 광명 지역이 있죠. 그리고 네. 남부권으로 보면 안양 평촌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보면 교통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광명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안산선이 생기는 지역 혹은 GTX가 생기는 지역이 이제 금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교통 호재를 보자라는 얘기예요. 교통 호재. 교통 호재를 봤을 때 신안산선은 조금 더 북쪽에 생기고요. 네, 그리고 GTX는 조금 남쪽에 생겨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석수동은 어느 지역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북쪽에, 북쪽에 광명 지역에 어느 쪽에 또 속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명 지역에서 광명 역세권의 흐름을 받기도 조금 애매하고 물론 흐름은 받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광명 역세권의 흐름을 정확하게 받는 지역은 아니고요. 또한 평촌 지역의 흐름을 바로 받는 지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교통을 받는데 두 번째는 주변 지역이 이제 개편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안양 평촌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퀘어라든지 여러 가지 뭐 IT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시설의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명 지역 조금 우리 올라가면 온수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도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상업 시설을 좀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의 여지를 보더라도요. 좀 우리 지역은 애매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은 앞부분에 1호선이 지나가고요. 뒷부분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껴져 있죠. 그러면 우리 경남 아너스빌이 추가적으로 더 세력을 모을 수 있는 아파트가 더 생길까요? 생기기는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조금 뭐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공업지대도 아직 좀 남아 있고요. 거주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전세를 놓고 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 네네. 네. 전세로 놓고 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격이 여기 지금 현재 가격인데 조금 더 올라서 이 정도 가격에 있을 때 양 옆에 제가 말씀드린 광명이라든지 평촌 지역은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여기보다는 한 윗단계에 더 올라가서 가격이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집을 전세로 놔두지 말고요. 오히려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요. 조금 더 광명으로 가든지 조금 더 안 그러면 안양 쪽으로 들어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결론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되는 건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전세로 놓고 이주하는 것보다는 매도 후에 광명이라든지 안양 쪽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목소리가 너무 고우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제가 이제 구로구 오류동 금강수목원을 33평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제가 천안역에 48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금 공사하는 걸 분양받았어요. 예, 그 두 지역에 대해서 네, 미래 전망에 대해서 대표님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곳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금강수목원 지금 33평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천안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어떤 걸까요? 천안역 바로 이제 48층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네, 2021년 4월 달 이름은 아직 모르시고 천안 역사 동화 라이크텐. 천안 역산 천안 역사 역사? 동화 라이크텐이요. 동화 라이크텐. 네, 네, 좋습니다. 동화건설하고 우방하고 같이 그래요, 짓는 그래요. 거예요. 좋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씩 비교 분석 저희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류동부터 가볼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또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감승모건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거세요? 네. 거주는 안 하시고? 제가 이제 그 분양받아서 5년 거주하다가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일이 있어서 천안에서 아. 살고 있어요. 아, 천안에 계세요? 이거 몇 평이죠? 네. 아까 33평이라고 그러셨나? 네, 33평이요. 자, 가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예요? 근데 거기는 항상 저평가예요. 저평가예요? 저평가에서 한 5억 후반대요. 5억 후반대. 네. 그래도 조금 상승은 했네요. 그죠? 다른 데 비하면. 네, 다른 데 비하면 뭐 오른 게 아니지만 그래서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분이 언제 시작됐는지가 중요해요. 네. 아마 올해 초에서 올해 지금 8월까지가 가장 많이 상승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꾸준히 오르는데 요번에 조금 더 오른 것 더 같아요. 올랐죠. 그러니까 그 네. 시기가 올해 초부터 올해 지금 현재까지가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른 이유가 뭘까요? 글쎄, 요번엔 서울 전 지역이 다 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전 지역이 이제 서울 지역에서 가격도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주변 보면 뭐 이제 동화제강도 있고 뭐 여기 주변에 이제 동부제강이요? 네, 동국제강도 있고 이제 개발 계획이 있죠. 네. 그러면 이 개발 계획 때문에 이게 상승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가격을 올 초에서 2018년 1월에서 지금 현재 10월까지 가장 많이 오르게 한 이유는 조금 더 우리가 동쪽으로 오면 광명이라는 지역이 있죠. 네네. 광명 지역에 두 가지를 하고 있죠. 재개발도 하고 있고 재건축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주변 지역이 들썩거리다 보니까 가장 인근에서 영향 주기 쉬운 광명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우리도 상승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가 가장 궁금하시죠? 네, 저는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네, 고민이시죠? 자, 그러면 답은 극명해요. 광명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죠? 네. 지금 이제 시작한 거죠? 네,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움직임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제안하는 정책에 포함된 게 없어요. 네네. 재건축 같은 경우도 다 안전진단 통과를 해서 진행 중이고요. 아. 재개발 지역도 너무 오래 있던 지역이 이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부에 된다라고 포함이 하면 안 된 거네요. 네네. 정부 규제에 포함은 안 된 네, 거네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 답은 나왔죠. 네. 조금 더 광명이 정말 광명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 조금 더 상승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이 주변 지역 온수역이라든지 아까 동아지역 뭐죠? 동부제강이요. 동부제강이 조금 더 개발 압력을 받아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두 개가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시점까지는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조금 더 저는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천안역에 있는 거 얘기하셨죠? 네네. 이거는 이제 여기 거주하시니까 이거를 사셨나 봐요. 제가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으셨어요? 26평이요. 아까 네. 천안역 뭐라 그랬죠? 이름이? 천안 역사 동아 라이크텐이요. 이거로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아, 천안역 인근에 있나요? 천안역 1분 거리예요. 1분 거리예요. 네. 이게 왜- 일반 아, 여기 상업지역이요. 바로 뒤에 있는 거 천안역. 네. 뒤쪽에 있는 서부역 거. 서부역사 있는 쪽이요. 네. 근데 뭐 아직 뭐 이제 이거를 몇 평형 사셨어요? 그게 33평, 26평 오피스텔 한 동인데요. 네. 26평은 오피스텔 사신 제가- 거죠? 아니요, 26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26평 아파트를 네. 얼마 주고 분양받으셨어요? 그게 2억 8,790만 원이요. 2억 8천. 네. 지금 현재 시세는 좀 알아보셨어요? 지금 이제 지하 4층 이제 지하를 파고 있는데요. 네네. 저 시세는 뭐 아직은 시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이제 천안역 물론 좋긴 하지만은요, 얘는 길게 가져갈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천안역 있는 거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천안시청이 있죠. 네네. 그럼 천안역이 구도심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천안 아산역이 신도심이에요. 그렇죠. 네. 구도심에서 항상 신도심으로 이동을 해요. 사람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안역이 더 가격을 더 많이 뛸 거라는 그런 가격 상승분은 조금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이번에 네. 정부에서 네네. 그 도시재생 그 정부기금 1호로 천안역 신축하고 천안역 주변으로 그게 확정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2023년까지 그게 이제 완료가 돼요. 근데 이제 천안이라는 지역이요. 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천안 삼거리에서 교통의 요지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 위에 평택도 있고요. 네. 또 좀 남으로 내려가면 북으로 올라가면 평택이 있고요. 남으로 내려가면 세종시가 있어요. 네. 천안 자체에서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재개발을 한다 뭐 한다 해서 더 정책 자금을 쓰고 하더라도요. 아마 평택이나 세종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전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옆에 큰 도시가 있으면 계속 흡수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안도 그런 의미에서 아까 구도심에 있는 것도 좀 안 좋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분양권 이게 전매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면 전매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쯤이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네네네. 조금 뭐 가격 상승분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빨리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평택 안에 있는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있는 건 마이너스 P도 붙었거든요. 아파트요. 예, 오히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대로 투자를 하세요. 아,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질문 주셨고요. 두 가지 다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 오류동은 보유 가치가 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천안 주상 복합 아파트는 매도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전화 문자 지금 보내주고 계시네요.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석대역 한진 하나 그란벨 아파트 25평하고요. 네, 한화 그랑빌 아파트. 네, 그리고 황학동 롯데키스 베네치아 네. 24평 중에서 네. 투자용으로 매수하려는데 어떤 게 괜찮고 매수 시기는 언제쯤이 괜찮을지 알고 싶어서요. 아직 그런 매수 전인 거죠?
네. 네네, 투자용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 둘 중에 어느 것을 매수하는 게 가장 맞을 건지 이 고민 있으신 거죠? 네. 예, 좋아요. 저희가 하나하나씩 역시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누시고 고민 상담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두 지역 보셨는데 네. 하나는 이제 석계역 부근에 그 그랑빌이죠. 네네. 하나 그랑빌을 보신 거고 하나는 이제 왕십리 지역에 제가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석계역 인근에 한진 하나 그랑빌을 보신 거고 그렇죠? 네. 이거 몇 평형 보신 거세요? 25평이거든요. 25평. 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청량리 왕십리 유타운 인근에 있는 황학동 롯데캐슬을 보신 거예요. 그죠? 네. 이것도 25평 보셨나요? 네. 25평. 이렇게 놓고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하나 동그라미를 쳐놓고 여기다가 하나 동그라미를 쳐놓고 자, 가격대는 뭐 비슷한가요? 아니요. 어떤 게 조금 더 높아요? 그 황학동이 7억이고요. 황학동이 7억이고 네. 저기 석계역은 5억 9천이요. 5억 9천이고 네. 7억이고 갭 투자 비용은요? 이거 실제로 거주하실 건가요? 아니요. 투자용으로만 할 거예요. 투자용으로. 그럼 갭 투자 비용을 따졌을 때는 어때요?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죠. 2억 6천, 7천. 네, 2억 6천. 7천. 어차피 우리는 투자용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2억 6천. 그럼 가격에 대해서 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은 비슷하니까. 그렇죠? 네. 투자하는 비용은. 자, 그러면 석계역에 있는 건 우리 그랑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형태죠. 네. 그리고 3,000세대예요. 네. 3,000세대고 황학동은 한 1,900세대 되죠. 네. 근데 주상복합이에요. 네. 그런데 연식을 따지면 황학동께 한 6, 7년 정도 젊죠. 네. 그리고 더 구성 자체가 조금 더 신식 아파트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세대수면 그리고 연식면을 따졌을 때는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꼭 위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교통적인 측면을 좀 봐야겠죠. 네. 교통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 석계역 같은 경우는 석계역하고 태릉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용하면 3개역을 이용할 수가 있죠. 네. 자, 우리 황학동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역을 2개 그리고 제가 이거 좀 들어가서 볼게요. 보면 여기 지역에 동묘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네. 신설동역을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한 6, 7분 정도 거리 혹은 10분 정도 거리 내에 이용할 수 있는데 4개 역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 따지면 뭐 1호선, 뭐 2호선 그리고 우이선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한 4개 역 정도가 이용할 수 있어서 이 역세권 이용 면에서도 좀 비슷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한테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자, 그러면 개발적인 면을 봤을 때는요. 주변에 그랑빌 주변에는 광운대역이 있어서 향후에 GTX가 들어오죠. 네. 그럼 이쪽이 조금 더 매력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네. 광운대역에 GTX가 들어온다는 건요. 한편으로는 도심지에서 멀다라는 게 명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GTX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우리 황학동은 바로 옆이 도심이죠. 네. 그렇죠? 그럼 저는 GTX가 만들어져서 이 지역이 막 개발되고 더 가격을 띄우는 것보다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입지예요. 그렇죠? 네.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더 낫다고 보여져요. 네. 오히려 도심지 인근에 인접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우리 광운대역 주변에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얼마예요? 25평 8억? 가장 비싼 거. 8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7, 8억 정도 하죠? 네. 자, 그러면 황학동에 있는 인근의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얼마예요? 잘 모르겠어요. 한 11억 정도에서 12억까지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지역이 훨씬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싸다라고 느껴져요? 이거는 아까 7, 8억인데 한 5억 6천 정도 하죠? 네. 11억인데 여기는 한 7억 정도 하죠? 예. 그러면 얘가 더 훨씬 더 싸잖아요. 그죠? 느낌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광운대역 뭐 GTX도 좋긴 하지만 투자용으로 보신다면 차라리 7억에 있는 황학동을 선택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좀 정리 드릴게요. 그럼 매수 시기는 언제쯤이 괜찮을까요? 매수 시기는 아마 이런 7억대의 가격 혹은 5억대의 가격들이
점점 귀해질 거예요. 네. 조금 더 서두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두 지역 살펴주셨습니다. 일단은 월계동에 있는 한화 그랑빌, GTS의 교통 호재는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입지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황학동이 롯데캐슬이 입지적인 가치가 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의견 모아주셨습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계동 한화 그랑빌과 황학동 롯데캐슬 살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같은 고민들 좀 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들 많이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순서대로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또 있네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요, 평택 예, 고덕국제 신도시에 있는요, 네, 제일 풍경치 센터를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분양권 보유 중이시고요. 예, 예, 39평이요. 39평. 예. 예, 근데 이게 향후 전망이 응. 어떤지 궁금해서요. 예, 전화 가지고 갈 잘하셨습니다. 건가? 예. 그래요. 좋아요.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셔서 네. 향후 전망 여쭤보셨습니다. 자, 지금 고덕 신도시에 있는 제일 풍경채 문의하셨고요. 39평이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꼼꼼하게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같이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풍경채 아파트 갖고 계신데 다른 주택도 있으신가요? 예, 서울에? 예, 예. 서울에 주택이 있고 요거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구입을 하신 건데 예,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 이거 갖고 가야 되는지 이게 예, 그 부분이 제가- 제일 궁금하세요? 예, 예. 평택에 이거를 왜 투자하셨어요? 친구가 거기 삼성 반도체도 들어오고 네.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네네.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왜 마음이 변하셨어요? 아무래도 서울이 요새 네. 핫한데 네. 거기는 좀 음, 부족한 핫하지 것 않아서? 같아서. 네, 아니 요즘에 네. 좀 덜한 것 같아서 서울보다. 가격은 한번 알아보셨어요? 제가 사실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고 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산 그 돈보다 아직은 안 됐더라고요. 아직 올라오질 않았어요. 예. 자, 그런데 네.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부담스러우세요, 얘가? 39평이고요. 네. 그리고 좀 예. 조금 부담스러우세요? 39평이고 임대사업자도 낼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네. 그 향후 전망이 밝다 하면 네. 갖고 갈까 고민이 많아서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서울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도 많고. 서울이어서 직장도 많고 결국 따지면 예. 예. 인구예요. 아, 5천만에서 거의 1천만 명을 갖고 있는 게 서울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서울도 꼰두박질 쳐요. 무슨 얘기냐면 예. 이 평택이라는 지역은요. 예. 지금 아직 뭐 이제 밑에 산업단지 입주해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어요. 예. 11월 달에 일부 이제 뭐 10월 달에 11월 달에 일부 삼성 직원들이 내려오고요. 예. 그리고 요 주변에는 뭐 미군 부대 뭐 K5라든지 뭐 육군 공군 해서 미군이 전부 다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다 이쪽 지역으로 밀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인구가 들어오는 데예요, 빠지는 데예요? 아, 들어오는 데죠. 들어오는 데죠. 세종시가 처음에 좀 고전했죠. 예. 그 왜 고전했냐면 정부 청사 이전이 좀 늦어져서 인구가 안 들어왔는데 아파트만 공급을 많이 해놓으니까 좀 힘들어졌어요. 평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주변 지역에 보면 신도시들이 상당히 많죠. 네. 아직 인구 유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신도시를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네. 그 지역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인구가 아마 수원보다 더 높은 인구 수를 자랑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평택 지역은 왜 이쪽 지역으로 삼성이 들어왔을까요? 이 지역은 자 우리 고덕국제 신도시가 있죠. 네. 옆에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있죠.
네. 그리고 철도도 있죠. 네. 그리고 좌측에 보면 항만이 있죠. 네. 자,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내수를 보내고요. 수출을 해요. 이거보다 좋은 입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주변 지역에 또 다른 산업단지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의 2주택, 3주택자들은 조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제한이 없는 이런 지방시장으로 조금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기다린 후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지켜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빠르게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상담 역시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솔 아파트요. 한솔 아파트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그게 제가 한 십몇 년 보유를 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시골로 기촌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그것도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예. 올 12월이 만기고 네. 그래서 그걸 매도를 해야 되나 또 시골 집이 2016년도에 새 집을 농가주택을 하나 지었는데 네. 그 1가구 2주택의 그 양도세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자, 지금 그 세금적인 매도를 해야 부분도 되나, 예, 매도를 궁금하시고. 해야 되나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좋습니다. 한솔 아파트가 몇 평일까요? 42평이요. 42평이고요.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곳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는 건지 보유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고요. 세금적인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같이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솔 솔파구 거주하시다가 내려가셨나 봐요. 예, 예, 예. 아, 거주하시다가 이제 내려가셨는데 예. 농가주택이 있으세요? 시골에? 2016년도에 25평짜리 농가주택을 새로 하나 지었어요. 25평짜리를. 네. 뭐 농가주택 가액이 3억이 넘지 않겠죠? 뭐 시골집이니까 뭐 한 1억 가까이 뭐. 네. 정도. 그러면 주택수의 2주택자는 아니세요. 다주택자는 아니세요. 예. 그거는 그러면 걱정 안 만약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로 저기 나중에 뭐 3년 지나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네. 이거는 주택수로 인정이 안 돼요. 아, 예.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뭐 주택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해도 되는 상황이고 매도를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런데 저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한솔 솔파크는요. 네.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 네. 정말 안 오르다가 많이 올랐어요, 요새. 예, 예. 그렇죠? 그럼 저는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 이유는 평형대가 좀 부담스러워요. 예. 이 지역이 아마 그래서 다른 평형은 좀 많이 조금 계속 조금씩 상승했을 텐데 42평은 계속 머물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가격을 이기지 못해서 끝에 상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저는 주변에 뭐 R&D 센터라든지 여러 뭐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42평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20평대 미만을 선호해요. 이 지역 자체는. 예. 그리고 그런 지역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산다라고 하면 이미 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평형대 측면에서는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우리 솔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갖고 있다가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좀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단독 개발을 하기에 너무 조그만 필지예요. 예, 예. 그러니까 수익 자체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네. 거기다가 합쳐서 개발할 때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주변 지역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지지분도 그렇게 넓지가 않고요. 그리고 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크게 사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더 보유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이 조금 올랐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셔라 이렇게 좀 의견 좀 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만약에요. 네, 제가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사면은 어떻게 되죠? 상관없습니다. 한 채 더 사셔도. 그것도 뭐 나중에 세금에는 상관이 없다고요? 네, 네, 상관이 없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세금적인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그 양평동 한솔 아파트 보유 가치 한번 따져드렸는데 일단은 평수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미래 보유 가치보다는 매도 말씀 좀 해주셨거든요. 좋은 매도 시기, 타이밍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네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나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게 예. 궁금하세요? 예, 저는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데요. 네, 그 첫 번째 주택은 풍납 현대아파트 32평을 예, 2011년 11월에 보유를 했고, 예, 두 번째 주택은 작년 1월에 그 고덕 주공 5단지 재건축 아파트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된 아파트 입주권을 샀어요. 전용 18평으로. 예, 그래서 문의사항으로는 그 풍납동 향후 전망이 좋으면은 네, 풍납 현대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면서 네, 고덕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임대 등록하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풍납 현대 아파트를 지금 팔아가지고 네. 2주택 유예기간 안에 팔아서 양도세를 면제받는 게 좋은지 조언을 듣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두 군데 그러면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송파 풍납 현대 아파트하고 그리고 네. 고덕 주공 5단지 입주권 지금 보유하고 있으시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각각의 전망들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누시고 궁금증도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좋은 조언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 풍납 현대 33평 가지고 계시고 예, 맞습니다. 고덕 고덕 주공은 전용 18평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용 몇 평이요? 18평, 전용 18평. 28평? 18, 18. 18평. 예, 예, 이거 예. 입주권. 예, 예. 몇 평을 신청하셨어요? 아니, 이제 전용 18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전용 18평짜리를 예, 예, 선택하신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우리 풍납 현대가 있는데 이게 네. 내년 입주죠? 이제 입주는 2019년 12월에 예정이 돼 있고요. 예.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현대를 언제 사셨죠? 2011년에 샀습니다. 2011년에. 예, 예. 그럼 뭐 일시적 2가구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고덕 주공을 2017년 1월에 샀으니까. 관리처분 되고 나서 사셨어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예, 예, 예. 1주택이시네요, 지금. 그죠? 예, 현재는 일시적 2주택인데 네. 고덕 주공 입주하는 그때부터 3년인지 아니면은 네.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인지 양도세 면제가 네, 그것도 그거부터 말씀을 궁금하고요. 드릴게요. 예, 예. 일단은 지금 1주택인 거예요. 네, 네. 1주택이고요. 예. 이제 우리 19년도에 입주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입주하고 나서요. 네. 3년 후에 매도하시면 돼요. 아, 그런가요? 그럼 이게? 총 4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등록 안 하셔도 돼요. 아, 예, 예. 구태여 등록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저는 일단은 풍납 현대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대로 끌고 가주는 게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예, 예. 네, 일단은 자 뭐 이유를 좀 보자라고 하면 우리 풍납동 네. 자체가요. 예. 송파구인데요. 네. 강동구보다도 못해요. 예. 그런 처분을 뭐 자꾸 그렇게 좀 받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있는 이제 토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토성이 있어서 문화재. 개발이 힘들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안 쳐줘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예. 이게 뭐 유유지로 해서 공원 역할도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쾌적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좀 저거랑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른가 봐요. 예, 예. 저는 조금 더 풍납동을 끌고 가주는 게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 송파구 자체가요. 예. 가액 자체가 비싸죠. 예, 예, 예. 가액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결국 예, 맞습니다. 예, 예. 가액이 높아진다는 건 송파구에 속해 있는 우리 풍납동도 조금 네. 그런 가액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예, 예. 거기다가 강동구보다도 제가 못하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강동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네. 그럼 결국 가격이 막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이 가격대는 밑으로 떨어져서 옆에 이 유유지 있는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예, 예. 그러면 풍납동에 있는 지역도 좀 가격을 좀 높여주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아직까지 우리 뭐 현대에 대한 뭐 리모델링 얘기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예. 개발 제한에 굳이 뭐 염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개발이 안 된다는 건 이 지역에 6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뭐 문화재도 묻혀져 있는 지역이 있어서 땅을 네. 파게 되면 일단은 문화재 조사를 해야 돼요.
네, 예. 근데 이 지역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리모델링 호재를 받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버티시다가 네. 우리 이쪽으로 이제 매도하고 이쪽으로 건너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아까 이제 고덕지구 있는 지역은요. 예, 예. 이제 공급이 일단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뭐 걸리기는 하는데요. 예, 어쨌든 공급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서울 지역 내에서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18평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약간 희소성이 있어요. 예. 조금 더 높은 평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 측면에서도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렇게 좀 결론 드릴게요. 예. 그러면 양쪽을 다 보유하는 걸로 해서 네, 보유하시다가 말씀드렸네요. 예, 예. 한 4년, 3년 되는 시점에서 한번 매도를 현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된 다음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네. 입주 후 3년까지는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대표님 하여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군데 다 전망 좋았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약 2년 후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좀 매수할까 하는데요. 네, 지역은 강북구, 예, 번동, 예, 한양아파트, 금호아파트 둘 중에고요. 예. 또 성북구 도남동의 동소문 현대아파트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 일단은, 이제 도입 시기와 향후 네. 전망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 싶어서요. 매수 시기 하고요. 자, 저희가 지금 강북구 한양아파트랑 금호아파트 그리고 한 군데 더 어디라고 하셨죠? 도남동, 동소문, 현대. 동서문 현대아파트. 네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이 세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번동 한양아파트 이거 부설 꿈의숲 껴있는 한양아파트죠? 예. 요거랑 그리고 아까 예. 도남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죠? 동소문 현대. 동서문 현대. 예. 자, 가격들이 어떻게 해요? 가격층이요. 예, 가격. 가격은 한양은 한 3억 3천에서 뭐 한 3억 8천 사이고요. 네. 동소문 현대는 한 3억 6천에서 한 4억 3천 사이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가격대로 찾으셨죠? 예. 제가 가격 이제 대비해서 왜냐면 찾으신 것 그 같아요. 2년 후에 실거줄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대하고 숲 네. 거기 번동은 이제 그 드림랜드 후문 그 숲 때문에요. 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볼게요. 예. 우리 이제 어쨌든 갭 투자예요. 그렇죠? 2년 아니, 갭 투자를 그렇죠. 한 지금은 후에 그렇죠. 실거주잖아요. 예. 그렇죠? 2년 동안 투자를 해놓고 2년 후에 실거주 하시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물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번동에 있는 아파트나 아까 도남동에 있는 아파트나 예. 상승할 것 같아요. 상승을 할 것 같은데 네. 너무 가격대로만 접근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번동에 있는 아파트가 3억 중반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요. 예. 제가 예전에 번동 1, 번동 2, 뭐 번동 3, 4 여기 이제 문의를 했을 때 이왕이면 번동 1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여기가 좀 가격을 더 많이 올렸어요. 자, 이유는 조금 더 역세권에 가깝거나 개발 지역에서 가까우면 가격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가격대만 보지 마시고요. 여유 금액을 조금 더 높여서 뭐 이 주변이면 광운대역 주변이잖아요. 그죠? 예. 광운대역 주변으로 한 번 더 보시고요. 너무 외져 있으면 가격이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조금 네네. 더 가까운 지역으로 접근하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여기 지역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